네, 안녕하십니까. 노기석 교수입니다. 저는 청주대학교에서 청주대학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노기석 교수라고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라는 이름으로 제 강의를 몇 개 들어보면 왜 꼰대 강의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 동영상을 만약에 들어오셨다면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일 텐데, 블록체인 강의는 이 동영상 클립이 첫 강의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가급적이면 처음에 OT부터 시작을 하는데 재생 목록에 가셔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할 거는 챕터 5, 챕터 5번째입니다. 전자지갑을 구축을 할 건데, 지갑을 월렛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요즘엔 돈을 안 갖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그 종이돈을 썼어요.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넣어 갖고 다니는 그 뭐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휴대용 주머니, 그것을 월렛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구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왜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요 강의를 어떤 식으로 들으시면 좋은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요거는 지난주부터 강의 슬라이드에 추가를 하는 건데, 이게 유튜브가 동영상을 제가 순서대로 올리거든요. 차근차근 강의해서. 그래서 차근차근 들어오셔야 되는데 차근차근 잘 안 됐죠. 제가 꼰대 강의라서 뭐 할 말 다 하거든요. 유튜브가 뭐 그 동영상 길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데 들을 사람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마라. 그래서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긴 강의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순서대로 들어야 되는데 뭐 연관 동영상 옆에 이렇게 리스트가 쫙 정리돼서 올라오면 정말 좋은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여러분들 소스 코드도 봐야 되고 PPT도 봐야 되는데 혹시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강의 주제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 챕터 4가 여기 4개거든요. 4개 끝나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는 챕터 05로 시작하는 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자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그 밑에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요것도 같이 제가 적어 놓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월렛 서버를 구축을 할 건데요. 월렛이 지갑이라 그랬죠. 근데 얘가 서버가 필요해요, 서버.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제 블록체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블록체인을 만들고, 뭐 거래 내역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래 내역은, 지난주에 한 거는, 챕터 4에서 한 거는 그냥 막 생성하면 넣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보내는 사람, 거래를 하려면 보내는 사람, 또 받는 사람,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요 3개, 우리는 코인. 요게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 내가 누가 누구한테 보내면 요 블록체인 서버가 되겠죠. 나중에는. 얘한테 딱 보내면, 야, 거기 거래 내역 있으면 요거 내가 거래했거든? 요거 추가해줘. 이렇게 갈 수 있게. 지난주에는 블록체인 서버 자체적으로 그 서버를 하나 올려가지고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진짜 구축을 하려면 요 사용자들이 어떤 월렛 서버, 지갑 서버에 접속을 한 다음에 보내는 사람 주소, 받는 사람 주소, 그 다음에 얼마, 그 다음에 뿅 하고 엔터를 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버튼을 하나 달아주면
요 내용이 쭉 정리돼서 요 블록체인 서버로 가서 지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요게 필요한 겁니다. 요 서버, 지갑 서버.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메인 화면을 만들 건데요. 메인 화면을 만들 때 템플릿 상속이란 게 있어요. 템플릿 상속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체를 하려면 나중에 비밀 키들을 몇 개를 넣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보내는 사람 샌더하고 리시버가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네 100코인 이랬는데, 샌더는 해커가 들어오고 샌더는 여러분이에요. 홍길동. 근데 리시브는 해커야. 해커한테 뭐 100만 코인 보내. 근데 여기에 정당한 건지 맞춰봐야 되죠. 보내는 사람이 해커한테 보내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람한테 보내는지 맞춰봐야 되죠. 그런 걸 이제 검증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같이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입력을 하려면 사용자한테 야 블록체인 서버 뭐 203. 뭐 123.456. 뭐 11 뭐 이런 데 있으니까 여기다 보내. 이렇게 하면은 코인 거래하는 사람들이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UI를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 거고, 근데 여기에 보낼 때 비밀 키들이 들어가거든요. 야 홍길동이 보냈는데 얘한테 보내는 게 확실히 맞구나. 그러면 이 비밀 키들을 같이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비밀 키를 요 UI, 그러니까 웹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웹 페이지. 요 상에서 이렇게 막 써가지고 쭉 보낼 거 아니에요. 서버 이쪽으로 보내겠죠. 얘한테 야 거래 내역 추가해. 그럼 여기 보내려면 보내는 사람들이 이게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요 월렛에 접속하려면 로그인으로 보안 인증 과정을 한번 거쳐야 돼서 로그인 기능도 한번 만들게요. 재밌습니다.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계좌 이체를 하는 화면도 필요하겠죠. 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뭐 비밀키 뭐 이렇게 넣어 금액 넣어 이런 걸 입력할 사용자들이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주소 주고 야 네가 알아서 보내 그러면 여러분들도 딱 생각해 보세요. 약간 난감하겠죠. 만들어 줘야죠. 원래 서버를 이체 화면, 그러니까 UI죠. 웹페이지. 이체 화면이라 하면 이체 페이지, 웹페이지 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요거 UI는 껍데기죠. 껍데기.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껍데기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요게 끝나면 실제로 월렛에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검증에 필요한 정보들을 처리하는 백엔드가 필요하죠. 서버에서 해줘야 될 일. 그 다음에 받아서 처음 리퀘스트가 왔을 때, 요청이 왔을 때, 요청을 보낼 때 뭐 어떻게 처리할지, 그 웹페이지, 웹서버에서 컨트롤러가 필요하겠죠. 뷰 파일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더 추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체에 필요한 거는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블록체인 주소. 블록체인 주소를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비트코인 만드신 분이 사토시죠. 그 양반이 어떻게 만들어라, 아니면 비트코인 진영에서 야, 지갑 주소는 이렇게 생성하면 좋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땡큐인 거죠. 직접 안 만들어도 됩니다. 만들라는 대로 우린 그대로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정확한 건지 검증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원래 서버니까 월렛 서버에서 이제 블록체인 서버로 요청을 해야 되겠죠. 요청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서버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왔나 이거 검증하는 게 필요하죠. 이 검증하는 것들을 추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그냥 껍데기를 만드는 거로 할 거고요. 아마 제가 챕터 6로 구현을 할 것 구성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껍데기 만든 다음에 실제로 일할 거를 코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거고요.
근데 요것도 있습니다. 이게 시간에 쫓기는 개발자들. 시간에 쫓기는 개발자들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여기죠. 여러분들이 프론트 개발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서버에서 일어나는 그 백엔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것만 블록체인 관련된 것만 배우고 싶은데 근데 교수님이 챕터 5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제가 플라스크로 만들 건데 이거는 블록체인이 아니지 않냐? 블록체인 실제로 핵심적인 기능은 아닙니다. 사용자들한테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 정보를 임시로 담아둘 것들을 만들 거기 때문에 나 관심 없어. 그러면은 요거를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을 때 깃허브에 넣어놓을 때 이제 주제별로 챕터별로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챕터 5에 해당되는 거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챕터 6로 넘어가서 같이 실습을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프론트도 해보고 싶고 백엔드도 다 같이 한 번씩 교수님 따라서 같이 할래. 나 시간 많어. 이런 분들 있죠. 프론트하고 백엔드를 같이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요걸 풀스택 개발자라고 합니다. 풀스택. 스택은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HTML이나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로 쓰기 있는데 뭐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뭐 프론트 쪽도 개발하는 프레임워크가 많이 있어요. 뭐 리액트라는 것도 있고 뭐 뷰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공부 한 1, 2주 정도 유튜브 강의 있으면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할지도 모르죠 혹시. 그래서 요거에 관심이 있다. 나는 앞도 알고 앞뒤 다 알고 싶어. 그러면 요 강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전자지갑을 활용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하지? 원래는 지난주까지 만든 건 요 블록체인 서버,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 단위 기능을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챕터 7, 8, 9, 10 이렇게 나가면서 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같이 할 건데 지난 챕터 4에서 만든 요 블록체인 서버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수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코딩, 채굴, 마이닝 하는 거로 구현할 건데 그러면 원래 사용자는 나 그냥 코인 거래하고 싶을 뿐이야. 나는 채굴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 주소 주든 나한테 그냥 이거 쭉 긴 문자열이거든요. 문자열을 주고 여기로 10 비트코인을 보내. 이래서 나는 그냥 보내는 일만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체 요청 정보를 여기 브라우저 띄워서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띄운 다음에 쭉 입력하고 이체 요청하면 요거를 받아서 처리하는 서버가 필요한 거죠. 웹서버. 그런 거를 저는 원래 서버라고 부르겠습니다. 원래 서버가 받아서 자기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한 곳으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해서 야 거래 내역 있어. 거래 내역 생성했는데 내가 보낼 테니까 네 그 블록체인이 얘가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체인이 제네시스 블록 해서 쭉 지금 만들어 가고 있겠죠. 현재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 거래 내역에 내 것도 좀 써줘. 이렇게 보내면 얘는 쓰겠죠. 지난주에 만든 거대로. 잘 쓰면 잘 추가했으면 석세스, 실패했으면 fail 뭐 이런 식으로 보내겠죠. 제이슨 형태.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한 형태. 딕셔너리는 뭐 제이소니파이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입력값으로 딕셔너리 넣어주면 제이슨으로 지가 만들어서 리턴 해줍니다. 겁나 편하죠. 네.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입력할 화면 있잖아요. 화면. 이 화면을 만들 거예요 오늘. 여기서 트랜잭션 요청을 보내면 얘가 검증하고 거래 내역 넣은 다음에 이 모든 자기의 블록 내용을 자기랑 연결된 모든 다른 노드들한테 동시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에서 모든 블록체인 서버가 똑같은 블록체인을 갖게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요거 그렇게 하는 거를 합의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야, 합의해 이런 거 있죠. 프로토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요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합의 프로토콜도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여기다가 나중에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전부 다 하면 UI를 구축하는 게 쓸데없이 코드가 많거든요. 부트스트랩이나 jQuery를 이용해서 최대한 단순화를 시킬 텐데 양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강의가. 요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 여기서 보일 거 요것만 만들겠습니다. 요 사람이 와서 정보를 입력해서 거래 추가 단추를 누를 수 있게, 그 다음에 뭐 내 코인도 조회를 해야 되겠죠. 거래를 하려면 야, 내 코인 지금 몇 개 있지? 그걸 알아야 자기 코인보다 갖고 있는 코인을 확인해야 보낼 수가 있으니까 내 코인 조회하는 거, 뭐 그런 것까지 UI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백엔드는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은 화면인데 플라스크하고 SQLite를 쓰겠습니다. 요 SQLite는 로그인 DB죠, DB. 그죠? DBA는 왜 필요하냐면 뭔가 적어 놓으려고 적어 놓기.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기록한다고 하죠. 기록을 해 놓으려다 보니까 뭐 파일 메모장을 열어서 기록해 놓기 조금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쓰면은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정보들 넣어놔야 되겠죠, 여기에. 그래서 SQLite 쓸 거고요. 프론트는 HTML, 부트스트립, 뭐 자바스크립트, 우리는 jQuery를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비동기 처리할 때는 AJAX. 오늘은 요거는 안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내려면 비트코인을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당연히 필요하고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도 필요합니다. 또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블록체인 어드레스를 만들어요. 이런 정보들을 보내면 여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서버들이 많이 있겠죠. 현재는 이제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자기가 연결할 수 있는 데로 가서 해줘. 그러면 쭉쭉쭉 연결하고, 그러면 거래 내역을 업데이트 해주면 나중에는 똑같은 그 블록체인을 갖게 되거든요. 합의 프로토콜을 통과를 못하면 버려지는, 그건 해킹이니까 버리고. 그럼 이 사람이 내 코인 조회해줘. 그럼 거래 내역을 전부 다 읽어보는 거예요. 쭉 읽어보고, 네 거는 전체 얼마야, 이렇게 거래 내역에서 조회가 되면 자기가 받은 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가상통화니까 받은 건 아니지만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UI를 어떻게 구축하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찾아봤죠. 그래서 뭐를 참고하면 좋을까? 그래서 비트플라이어라는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래 사이트인데 거기 보니까 뭐 이런 정보들을 쓰더라고요. 마이 어셋, 내 자산이 얼마지? 그러면 총 비트코인은 0.14 있는데 US 달러로 하면 107불 정도 가치가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게 107.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타 정보, 달러로 환산한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어카운트 인포메이션, 마켓 인포메이션 이런 것도 넣어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걸 안 넣을 겁니다. 그 다음 비트크루인가? 여기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서 지갑을 한번 살펴보니까 뭐 사용자 정보를 이렇게 줘요. 정보를 주고 뭐 추가 뭐 이렇게 계정 수준 뭐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상태 뭐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출금 한도 뭐 이런 UI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코인베이스라는 사이트도 있던데 요거는 UI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뭐 유지 보수 작업이나 업그레이드 작업하면 거기 보면은 뭐 자기 주소는 있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갖고 있고 받는 사람 비트코인 어드레스
여기다가 쳐넣어. 문자열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죠. 그 다음에 얼마 보낼래? 그래서 얼마 써줘서 뭐 컨티뉴 누르면 보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 중에 하나를 잡아서 보내겠죠. 아무데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제가 상상의 나래를 그냥 이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원래 공대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이걸 이쁘게 만들려면 원래 웹 디자이너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웹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으려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 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소를 주고 서버를 띄우면 뭐 홈화면이 있고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버튼을 만들어 주고 회원가입 버튼을 딱 클릭하면 요게 나오게 사용자가 쓸 아이디, 패스워드 확인하고 이름, 휴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왜냐면 나중에 뭐 저거가 있어야 되겠죠. 아이디랑 패스워드 까먹으면 찾게 해줘야 되니까 그때 쓸 정보가 필요하죠. 개인정보는 최소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실습 차원에서 이렇게 두 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제출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 서버로 뿅 날아가서 이 정보를 다 폼에 담겨 있죠. 이런 정보들은 폼이라는 데 담겨 있습니다. 폼에 담아서 원래 얘는 사용자니까 원래 서버로 가면 얘가 요 데이터 받아가지고 오케이 이런 사용자가 없나보다 이런 아이디 쓰는 사람이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주고 성공했어 이렇게 알려주면 되죠. 그럼 성공했으면 이제 로그인 화면으로 가면 여기서 쓴 아이디랑 여기서 쓴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로그인하게 회원가입 클릭하면 다시 이 화면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려고 그래요. 인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좀 말이 되지 않나? 네. 근데 제가 구축할 때 이것도 같이 할 겁니다. 약간 꼰대성이긴 한데 그냥 뭐 1, 뭐 A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비트코인은 익명성 우리가 만드는 CJU 코인이죠. 이건 익명성이 되게 강하죠. 익명성이 강하니까 이게 털리면 안 돼. 내 지갑 주소 같은 정보들이 지갑 주소나 그 비밀 키 정보들을 좀 보호를 해줘야 되죠. 웹 서버가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 돼서 뭐 대문자도 꼭 들어가게 하고 특수기호도 들어가고 하고 뭐 7글자 이상 이거를 뭐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에서 간단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그 프론트 쪽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론트는 프론트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사실 프론트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이 강의 준비하면서 뭔가 UI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저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엔드에서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그인이 됐다. 근데 요거를 만들 때 다음 슬라이드에 요게 있네요. 템플릿 상속 기능 요거는 맨 마지막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설명하고 먼저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로그인이 성공했다. 너무 꼰대성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로그인 화면으로 와서 아이디랑 패스워드 쳤어요. 쳐가지고 로그인 딱 하면 성공.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테스트 아이디가 있으면 누구님 반갑습니다 하고 확인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오게. 그래서 메인 화면으로 오면 홈으로 오겠죠. 홈으로 오면 여기 시즈 코인을 설명하는 내용을 좀 써줄 거고요. 저는 3줄 썼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내 지갑 이체하기. 내 지갑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시즈 코인이 새로 고침 누르면 블록체인 네트워크한테 얘기해서 여기 얼마 써요. 얼마 줘. 이렇게 표시하고 아까 봤던 거 있죠.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US 달러죠. US 달러로 하면 뭐 얼마, 비트코인은 얼마, 이 환산 가치가 있을 텐데 원하는 얼마,
시즈 코인은 우리가 만드는 코인은 아직 거래소에 올리지 않았죠. 그래서 1코인에 얼마야 뭐 이렇게 등록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게 쓸 수가 있는데 나중에 만들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공사중 그냥 텍스트만 넣어놓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를 확장을 해서 깃허브에 다 올려놓으니까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갑 주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홈페이지에 와서 지갑 주소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체하기를 클릭하면 이제 이체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하려고. 내 코인 수량이 얼마가 있고 이체한 수량은 얼마, 그 다음에 비밀키하고 공개키하고 받는 사람 지갑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다음 챕터에서 할게요. 요거는 서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거래 검증이라고 하는데 그 트랜잭션에 대한 프루프 밸리데이션이죠. 밸리데이션을 할 때 필요한 정보가 요게 필요해요. 요거를 가지고 뭘 지지고 볶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해커가 보내는 게 아니라 요 지갑 주소 갖는 사람이 보내는 게 맞구나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요거를 입력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풋 태그죠. 입력 칸을 만들어 놓을게요. 로그인 돼 있으면 누가 로그인 돼 있는지 이렇게 하고 요거 클릭하면은 로그아웃 시키는 뭐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사용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코딩하는 거니까 이거까지 그냥 실습은 생략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듣고 그냥 파일을 디렉토리를 그냥 카피해서 연속해서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클립부터는 다 만들 겁니다. 요거 전체, 요거하고 요거 전체를 다 껍데기 만드는 작업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강의를 좀 끊어보겠습니다.